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595만원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4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안 좋았고요. 아마도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약간 빠졌고, 이게 소비자 물가 지표를 앞두고 경계감에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저녁쯤에 발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물가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우려감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우려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금리 인상은 연준 의장이 지금 그 내년 중반이나 내년 후반 쪽으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당겨져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하락한 이유는, 제가 중국 증시를 본 이유는 오늘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길래 혹시 중국 증시가 영향 줬나 싶어 봤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꼬리말 내고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일본 증시도 심하게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그 미국 증시가 되게 불안한 느낌을 주는데,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 빠졌죠. 거의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온 게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요 정도 조정받은 거는 빠진 것도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다우지수도 보시면 지금 여기 돌파하고 나서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 0.3% 빠졌습니다. 나스닥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여기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쥐뿔도 오른 것도 하나도 없는데 빠질 때는 2%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과하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어떤 정상적인 투자 사고로 투자한다기보다는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한 0. 많이도 아니었는데 0.3 정도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물 지수가. 그리고 지난번에 미증시 빠졌는데다가 선물 지수 빠진 데다가 오늘 뭐가 문제였냐면 외국인이 코스닥을 2200억을 팔아버렸어요. 기관이 1700억을 팔아버리고. 이런 작당하는 거 이거 자주 가끔씩 보이는데, 외국인 2200억에다가 기관 1700억을 그것도 코스닥에서 둘이서 작정하고 그냥 패대기를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쭉 빠져내려가 버린 거예요. 계속 파는데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건데, 막 패대기 치니까 그냥 끌려 내려가 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추세가 바뀌어갖고 이제 앞으로 뭐 급락이다 이런 쪽보다는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을 타이밍이 돼서 그냥 핑계거리 삼아 계속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익 실현하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조정받은 거고,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눈치 보고 있다가 미국 증시 빠질 것 같다 싶으니까 올라갈 때는 못 따라가고 있다가 미국 증시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미 증시 빠진다 하고 이제 공포감을 조성해갖고 막 패대기 쳐서 겁주는 거, 이런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래 빠지면 안 되는데 빠져버렸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저는 가진 종목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안 팔고 그냥 다 풀배팅으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말 없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만큼 국내 체력이 참 저질 체력입니다. 국내 증시 체력이 약간만의 공포감, 미국 증시 달랑 얼마 빠지지도 않고 미국 선물지수 0.3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걸 근데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 때는 또 이게 좀 저녁에 미증시 빠지고 해갖고 막 이럴 그런 우려성도 약간 있긴 한데 좀 오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는 별로 안 팔고 이게 코스닥만 뒷다 파는 걸로 봐서는. 어쨌거나 이거 할 말 없습니다. 오늘 할 말 없고, 대다수 종목들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락이죠. 이 정치 테마주도 또 웃깁니다. 이건 좀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갑자기 뭐 큰 악재가 생겨갖고 쭉쭉쭉 빠져가 이렇게 대폭 나갈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끌려 내려왔다, 이렇게 보고, 미증시가 뭐 돌발 금리 인상 우려감 해갖고 갑자기 미증시가 확 빠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하게 빠졌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종목들은 선방했습니다. 오늘 제가 매매를 좀 잘했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살짝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단, 이건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제 말 듣고 구독자분이 따라 했다가 손실이 발생되는 게 가장 제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돈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다른 사람 말 듣고 전문가랍시고 이렇게 해갖고 말 듣고 이거 사시오 저거 사시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인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조언을 듣는 건 좋은데 이런 종목 이야기 듣고 나서 이거 종목을 하나 내가 새로운 종목 찾았어. 그걸 내가 분석하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냥 휴대폰에 내일의 유망 종목 해갖고 시간에 상한가 나온 종목 아무거나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급등하는 종목 잡아가지고 뭐 10배 상승할 종목 이래갖고 종목 이름 받고 나서 그냥 미수 풀 배팅하면 몰빵 때리고 이런 식으로 살면 그건 인생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제가 이래 이야기하지만 저도 쥐뿔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것만 보여드릴 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그런 경험치를 쌓으시라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떼돈 벌어줄 능력이 없어요. 그거 있으면 내가 뭐 하루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떼돈 벌어갖고 놀러 다니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돈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했느냐 설명드릴게요. 어제 제가 가진 종목이 휴마시스 100만원에 안랩을 270인가 가지고 있었고 태경산업 100만원, 태경 BK 100만원 요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안랩을 바로 팔았습니다. 요거를 100만원만 놔놓고 본전에 팔았습니다. 요걸 왜 팔았느냐 하면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변화된 상황을 보고 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아침에 여기 본전에 팔았습니다. 요때 약간 밑에서 팔았던가? 얼마에 팔았죠? 잘 팔았는데 74,700원. 그렇죠. 본전에 팔았죠. 요거 여기 하락에서 출발했다가 잠시 들어올릴 때 이때 팔았습니다. 본전에. 왜냐면 여기 주문 넣어놨거든요. 본전에 100만원 빼고 다 팔았습니다. 100만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안랩이라는 종목은 안철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율에 연동됩니다. 실적이고 나발이고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철수 지지율하고 관계되고 대선을 완주한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만약에 안철수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들면 한 20만원대 정도 갈 것 같아요. 안철수가 살아있으면 15만원, 안철수가 대통령 될 것 같으면 한 30만원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선이 좀 많이 안 남았으니까 내년 3월인가 그렇죠. 그럼 내년 2월달까지 보고 한 2배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잡는 겁니다. 근데 단 안철수가 탈락할 것 같으면 빨리 팔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되게 위험하진 않아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빠져봐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지만 그렇더라도 안철수가 중도 사퇴할 것 같으면 잽싸게 팔아야 됩니다. 오늘 왜 빠졌냐 하면 오늘 지지율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44%, 이재명 34%인가 뭐 해갖고 한 12%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안철수 지지율이 5점 몇 프로하고 심상정 4점 몇 프로 해갖고 못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싶은 사람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안철수가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 그런 면에서 오늘 빠지는 날이었고 장기 시작하기 전부터 지지율 조사된 뉴스 보고 나서 이건 오늘 무조건 빠진다 100%. 그래서 1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팔았습니다. 100만원 남겨놓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안철수 후보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지율 상승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방이.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제가 봤을 때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닙니다. 안철수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00만원만 남겼습니다. 안랩은. 그리고 나서 팔았는 돈을 어디로 갔냐면 휴마시스로 갔습니다. 자, 휴마시스로 간 이유는 뭐냐면 어제 확진자 숫자가 2,425명이 나왔어요. 그 전날 1,700명 나오다가 2,400에 700명이나 더 늘어났죠. 이게 조금 특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수요일날 제일 많이 나오는데 좀 심각한 숫자로 나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산 게 아니고 어제 뉴스에 독일이 난리랍니다. 병상도 모자라고 사상 최대치로 지금 확진자 나오고 있답니다. 독일의 예방접종 수준이 65% 정도, 63% 정도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 코로나 발생된 이후에 최악의 상태랍니다. 응급실이 모자랄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는 뉴스를 봤어요. 백신 맞았는데도 그 지경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초창기 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이게 그 지속력이 떨어진답니다. 화이자가 6개월 본답니다. 6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약효가 다 떨어져 갖고 감염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마 나오는 확진자가 오늘 2,400명 중에 아마 상당 부분이 돌파 감염일 겁니다. 예방접종 했는데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봉쇄조치를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거의 한 4,000명, 5,000명, 10,000명까지 예상하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어제 휴마시스 빠진 이유는 확진자가 확 줄었기 때문에 빠진 건데 확진자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오늘 올라가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다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휴마시스 100만 원인데다가 270만 원을 더 잡았어요. 안내 170만 원 파는 거 옮기고 그 다음 뭘 정리했냐면 그 이해되실지 모르겠다. 설명이 지금 태경 BK를 그 아침에 바로 팔았습니다. 요건 손절했습니다. 바로 빠져버렸고 태경 BK를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 5,510원에 팔았어요. 그래도 잘 팔았죠, 비교적. 오늘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요거 빠지고 나서 여기서 덜 올리면 팔고 싶었는데 못 덜 올릴 것 같아서 5,510원에 팔았습니다. 요건 왜 팔았느냐 하면 다 이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내려가는 게 뭐 그냥 세력들이 던져서 내려가고 세력들이 메꿔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핑계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세력들이 움직이고 나서 주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뉴스에 반응을 해갖고 세력들이 그 뉴스 핑계로 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세력들이 확 끌어올릴 때는 올라가고 나서 사람들이 또 보고 나면 뭔가 뒤에 이유가 있어요. 찾아보면. 확 빠질 때는 딱 보면 그 무슨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보고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력들이 주가를 그 급락 급등시킬 때는 세력이 그냥 지 기분 땡긴다고 그냥 뭐 어떤 사람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트 그림 보고 뭐 여기서 매집했다 뭐 어쩌고 했다고 매집됐으니까 어느 쯤 가면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뉴스 보고 세력들이 그 앞으로 예상한 다음에 때리는 겁니다. 단지 저 같은 사람이 저도 예상을 좀 하는 편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예상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배팅 친다고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는데 돈 많은 세력들은 어떤 예측이 되면 그걸 가지고 확 패대기 치는지 확 매수하면 주가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가 보면 그게 맞거든. 그래서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력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막 끌어당겨 올리면 쭉 올라가는 거 보고 뉴스를 보면 맞거든. 그래서 더 올라가는 겁니다.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빠지는 거 보고 보면 나중에 보면 뉴스가 뒤에 있거든. 아 역시 세력이다가 아니고 세력이 그 뉴스를 보고 동작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 뭐였냐면 자 비료 관련주 대유가 겁나겠죠. 이거 오늘 뉴스 뭐 나왔냐면 그 요소수가 지금 난리잖아요. 제가 그 전번에부터 말씀드렸죠. 요소수 이야기할 때 이거 오래 갈 거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요소수는 요소라는 비료 한 포대 가져와갖고 그거 물 태우면 정유수 태운답니다. 정유수 부으면은 그러니까 비료 한 포대 갖다 놓으면 몇 드럼통의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로 희석시키니까. 요소만 있으면 이건 일도 아니라는 얘기죠. 요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뿐이고 이걸 뭐 어디가 호주 가갖고 요소수를 사가오고 베트남에서 사가오니까 뉴스 들어보면 몇 톤을 사가왔는데도 뭐 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요소수를 사가오니까 그런 거고 요소만 가져오면 요소 한 포대기만 가져오면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뻥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유수를 부으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 뭐라 하냐면 중국에 우리하고 계약해 놓은 게 그게 무슨 몇 톤이던데 뭐 1점 몇 톤인가 몇 톤 그 우리가 돈 주고 계약 다 해놓은 게 있답니다. 중국하고 계약해 놨는데 얘들이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계약했는 거라도 주라. 우리가 물건 사놨는데 저거 물건 없다고 해서 그걸 안 주는 거는 반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사놨는 것 같으면 안 팔면 할 말이 없지만 돈 다 주고 갖고 올락하다가 부두에 있는 거 저기 갖다 놨는데 싣고 오면 되는데 그걸 못 가게 하면 그건 명분이 안 쓰거든. 그래서 그래갖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또 욕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눈치 보이니까 계약돼 있는 물량 그 1톤인지 뭔지 묶여 있는 게 지금 그 통과가 됐답니다. 이제 그 배에 실기만 하면 오는 거예요. 오면 우리나라에서 그 요소를 이렇게 화학 공장에 넣어갖고 요소 수만 내는 거 쉬울 거예요. 그 정유수 갖다 부으면 되니까 간단할 겁니다. 그럼 쭉 생산되면 게임 끝이란 얘기예요. 특히나 이 비료는
비료는 농사 끝났습니다. 지금 원래 농사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비료 안 뿌립니다. 봄에 뿌리지. 봄에 뿌려갖고 가을 수확하고 나면 그다음 비료는 안 쓰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그 뭡니까 비료 공장에 비료 생산한 이 공장 가갖고 창고 열어갖고 재고가 다 줄어갖고 5분의 1로 줄었다고 뉴스 나오는데 당연히 재고 줄었지. 농사 다 끝났는데 비료 다 뿌릴 법 없는데 지금 그 재고 상황을 이건 뭐 있습니까? 없지 당연히. 그 농사 지금 겨울에는 비료 안 뿌린단 말이에요. 봄 돼서 뿌리지. 그 지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괜히 요소수하니까 종목이 없다 보니까 얘가 그냥 올라갔는데 중국에서 요소 뭐 1톤인지 뭔지 가져오면은 요소수 당분간 해결될 뿐인데 그리고 앞으로 문제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공장에다가 조금만 투자하면은 요소수는 그 요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우리가 그거 석탄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하면 충분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도 요소수 지금 들어오려고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있는 것들은 중국에서 막힌 거지.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아닌데.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너무 호들갑다는 건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소가 들어온다 하니까 이제 요소수가 당분간 해결돼 버린 겁니다. 1톤인지 뭔지 들어오면 한 3, 4개월치가 해결돼 버리니까 그동안에 요소 만드는 공장을 하나 지어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 문제 아니다 하니까 얘가 쭉 빠져버리죠. 대장이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뒤에 따라온 부대장도 같이 죽죠. 근데 이게 태경비케이가 왜 문제냐면 요소 때문에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날 요소가 이제 비료 때문에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았죠. 저도 손절했는데 이때 요소 비료가 아닌 것 같아. 얘는 그냥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비료이기 때문에 요소하고는 관계 없는데 괜히 여기 비료 관련주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다가 이 비료 관련주로 인식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렇다 보니까 오늘이 빠진 거는 비료 관련주인 대장이 쭉 급락해버리니까 조금 빠지는 것도 아니고 폭락해버리죠. 쭉 빠져버리니까 비료로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태경BK에 여기 때 비료로 생각하고 들어가고 물려있던 사람이 비료 관련주 내려가니까 끝났구나 하고 던지고 빠져가고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빠진 거고 이 하락은 실제로 심리적인 효과지 태경BK는 그 친환경 관련해서 움직이는 거지 비료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빠지면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매도한 이유는 어쨌거나 오늘 요소 뉴스 나왔기 때문에 비료 관련주가 폭락하는 건 기정사실이었고 얘 빠지면 따라 내려갈 것 같아서 아침 빨리 못 팔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팔은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정리했고요. 이 팔았는 돈을 다시 또 휴마시스에다가 더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독일의 코로나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태경산업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방송할 때 계속 좀 말씀드리는데 여기 줄 거 놓고 꾸역꾸역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올 수 있으면 날아갈 것 같다 여기 말씀드렸는데 이거 진짜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움직임도 보시면 끌어올리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다. 시도했는데 지수가 뒤로 밀려버리는 바람에 코스닥 지수가 뒤로 쭉 흘러버리는 바람에 땡기려고 그러다가 세력 입장에서 봐도 좀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이 우량주인데 소위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나는 상승하겠다 하고 끌어올리기에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여기서 안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냥 놔버립니다. 놔버리면 손절했다는 뜻이 아니고 안 끌어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올라가면 단타하는 사람들은 던집니다. 무조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한 12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더 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자금이 다 묶여 있어 갖고 안랩 100만원 이건 안 팔 거니까 묶여 있는 상태고 휴마시스는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뭔가 승부를 볼 것 같아서 지금 비중을 현재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 돈이 묶여 버린 거고 그러고 보니 돈이 참 별로 없긴 하다. 그래서 못 잡은 거지.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이 종목은 계속 또 추가로 더 매수할 겁니다. 이 종목은 좋아 보입니다.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렸죠. 제 말도 가지는 말라고. 그냥 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도 말하기 불안한 게 괜히 말했다가 또 따라 해가지고 이 겁나게가 손실 보면 아재 말 들었다가 내 쪽박 찼다 그러고 막 비판할까봐 그래서 말하는데 솔직하게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이. 그 다음 코프라입니다. 자, 코프라를 제가 이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급등할 줄 가지고 있다가 이날 방송할 때 아마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날 9% 정도 올랐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게 11,100원인가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시간에서 다 팔아버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점상 갔습니다.
여튼 제가 배가 아팠겠죠. 좀 갔으니까 아 괜히 팔았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쭉 빠졌고 그 다음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해갖고 오늘까지를 딱 보면 제가 팔았는 가격 밑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11,100원에 팔았으니까요. 제 팔았는 가격보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사고 싶었습니다. 오늘 자금만 있었으면 샀을 건데 그래서 요 종목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그 BGF인가 여기서 인수하기로 했는데 지금 심리적으로 눌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매각하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BGF라는 회사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나쁜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거 홍무식이 그쪽 가문인데 BGF 리테일 편의점하고 연결된 그 회사입니다. 홍나희 씨가 그 이건희 회장 그 부인이잖아요. 삼성의 그 안주인 그 남동생인지 뭐 오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거기 그룹입니다. 그래서 좀 그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유상증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게 이제 계산이 어디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럼 저는 일단 11,100원에 팔았는데 내려와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는 사도 억울할 게 없는 가격이라서 요것도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제가 괜찮게 보는 거 안내번 길게 보고 안철수 지지율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가정하에서 좀 길게 보고 그냥 무리하지 말고 요 정도 한 100만원 정도는 그냥 한번 가져보자. 이거 빠져봐야 안 빠집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그 독일이 워낙 심각하다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 전문가가 지금 4,000명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태경산업은 왜든 꾸역꾸역 올라갈 것 같습니다. 누르다 올리다 해갖고 여기까지 가면 이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팡 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연말에 배당이 좀 될 겁니다. 그냥 그게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배당 많이 주는 회사로 알려진 것 같은데 딱 배당 투자 시즌입니다 지금. 그래서 잡고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래서 이 종목 괜찮아 보이고요. 이 종목 추천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앞으로 방송 솔직하게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제 말 듣고 손실 보는 거는 책임 안 집니다 절대. 그래서 이 종목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 그 코프라 이거 진짜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하고 대충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요 정도를 보고 있는 상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정부에서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응급 환자가 확 불어나가지고 응급실 부족하는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응급실 이야기 나오면 GH 신소재거든요. 오늘 움직이는 보이죠. 근데 얘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이건 그냥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응급실하고 얘하고 별로 관계 없는데 그냥 응급실 하면 얘가 움직입니다. 그냥. 그리고 메가이시스 얘가 그 인공호흡기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실 부족하면 그 인공호흡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안 맞습니다. 잘. 그래서 이런 점은 그냥 이 좀 상황이 안 좋구나. 중환자가 늘어나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지금 좀 특이한 게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44%까지 나오는데 관련주가 못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이 신기하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테마주가 인맥 관련주에서 정책 관련주로 해갖고 이제 건설을 하는 쪽 이쪽입니다. 이 웅진신급이 IB 감리 얘가 올라가는 거는 그 청년 일자리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핑계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 다 핑계입니다. 이거 대선 관련주는. 그 다음 제일테크노스하고 신원종합개발 요런 거는 전부 다 그겁니다. 그 주택 공급 뭐 어쩌고 저쩌고 요런 쪽으로 해서 지금 끌어올리는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맥주는 이미 한번 단물 빼무으니까 던져버리고 이렇게 간다 요런 의미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윤석열이 뭔가 불안하다고 살짝 느끼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관련주 내려가는 거는 지지율이 지금 너무 빠지니까 다 던지는 겁니다. 밑으로. 이건 지금 말을 밑으로 막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쪽으로 대립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왕따시키고 윤석열이냐 안철수냐 요런 쪽 구도로 갈 가능성도 살짝은 비친다. 그래서 제가 안랩 잡은 이유는 밑즈바의 본전이죠. 안철수는 어차피 원래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기면 대박인 거고 안 이기면 그냥 본전인 거고 뭐 그런 관점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던 종목은 대충 요 정도고 시장이 불안전해서 오늘 빠진 건 과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래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걸 패대기차가 이래 뺀다는 게 참 한심한 흐름인데 어쩔 수 없죠 또
투자자들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종목을 그대로 풀배팅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돈 벌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그냥 그 한눈에 다 보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판 전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래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방송할 때 강조드리는 게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 상황을 꼭 생각하고 하십시오. 이건 그냥 그 젊은 혈기로 객기 부리듯이 그 포크 치다 보면 그 영화에 보면 멋있죠. 그 주인발이 나오는 도신인가 그것도 그렇고 딱 폼 잡고 담배 한 대 탁 꺼내물고, 그죠? 뭐 카드 탁 보고 나서 앞에 있는 칩을 탁 잡고 이렇게 쫙 밀어넣으면서 올인을 하죠. 하죠. 올인이라는 우리나라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이명호 씨 나와갖고 하는 거. 카지노에서 촥 해갖고 가진 거 이제 몽땅 걸어갖고 팍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도 한 판 질러야지 생각이 듭니다. 뽀대남이 인생 한 방이지 뭐 한 번 죽기 두 번 죽나 이래갖고 올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근데 이 주식 투자에서는 도박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조금 먹고 조금 빠지더라도 그 생존이 중요합니다. 생존이 살아있어야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 증시가 막 화려하게 불꽃 축제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살아있어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힘든 시절에 여기서 괜히 객기 부린다고 올인 해갖고 있는 거 없는 거 미수 풀 배팅 해갖고 확 집어넣었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 이 인생이 끝납니다. 도박판에서 돈 다 잃었을 때 가장 비참한 경우를 제가 딱 그 실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 좀 거시기한데 좀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 걱정되시면 그 가지고 있는 자금의 90% 다 빼보고 10%만 가지고 취미생활로 하세요. 경험 쌓일 때까지. 지금 돈을 계속 잃고 계신다면 본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는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없다고 있는 게 요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아니면 다 팔아갖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한 달 정도 쉬어요. 그냥 쉬고 나서 그 상황에 돈이 내 전재산이라고 새로 생각하고 여기서 시작한다 생각하고 그 돈을 쪼개가지고 반으로 쪼개갖고 그것만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자신감이 붙으면 돈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잃어버린 상태, 상처받은 상황에서 여기서 그대로 계속 가면 절대 복구 안 됩니다. 마음이 이미 한번 쫓기기 때문에. 이 도박에서 그 포크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 꼭 지키시고, 다 잃어버렸을 때 심정을 제가 실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가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한창 이렇게 포커 치고 할 때, 그러니까 도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100원짜리 놓고 이렇게 하다가 몇만원 잃고 하는 이런 수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도박 아닙니다. 또 친구가 도박으로 잡혀갈라. 그건 아니고, 좌우지간 해갖고 밤새도록 하다가 돈을 다 잃었다고 가정해봐요. 다 잃고 나서, 제가 그랬다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 다 잃고 나서 그 새벽에 밖을 나왔단 말입니다. 집은 아주 멀어요. 버스 타고 1시간 가야 되는 거리인데 나왔는데 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올인해버렸거든. 인생 한 방이지 먹으라고 뽀단하게 팍 집어넣는데 접붙단 말입니다. 버스도 없죠. 새벽에 1시간 동안 걸어서 집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가면서 땅바닥에 돈 떨어졌는 거 없는지 쳐다보고 간단 말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게 이 주식판입니다. 도박판. 정말 위험한 도박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웃으면서 말하기 좀 지질성이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2년 넘게 하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못해드리지만 860만원 가지고 지금 1195만원이라는 돈을 아직까지 남기고 있죠. 안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 2년 동안 안 까먹고 버티길 수 있으면 언젠가 이게 1억이 되고, 만약 1억이 되고 나면 10억이 되고 그 다음 100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표는 20억입니다. 목표가. 제 목표 금액이 20억 되면 탁 털고 노후생활 들어갑니다. 20억 제 집사람한테 딱 선물하고 포장해갖고. 그래서 이 생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안철수 관련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한 지가 이게 10년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 2년 됐지 싶은데 10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지지했습니다.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안 죽고 살아갖고 다시 출마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 10년 동안 계속 출마해갖고 안 죽고 있는, 그것도 이제
여당 야당 거대당 아니고 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에 있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도 여러 번 하다가 하셨고 했지만 이게 제3지대에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안철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안 까먹고 생존할 수만 있으면 시장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어제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판 전체 도는 게 오늘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판이 보이고 나면 그 다음 돈 끌어오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끌고 담으면 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지켜보십시오. 11월 달에 제가 얼마 남았죠? 오늘 며칠이죠? 11월 10일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해서 믿거나 말거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